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도에 테솔 YL 수료했고, 그다음에 지금은 목동에서 그 영어학원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박서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근데 얼굴이 제 얼굴밖에 안 보여가지고 조금 되게 쑥스럽긴 한데, 네. 네, 일단은 네, 만나 뵈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뭐 감히 뭘 멘토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현장에서 좀 오랫동안 일한 사람으로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네, 마련한 자리라서 많이 질문해 주시면은 최대한 성심껏 대답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계속 말을 해도 들리시는 거겠죠? 제가 반응을 볼 수가 없어서 네, 괜찮을까요? 계속 말을 해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잘 네, 들립니다. 네. 네, 그래서 뭔가 질문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 일단은 제가 미리 질문을 전달받은 게 있어서 현재 뭐 타겟으로 하고 있는 학생층, 뭐 학원 운영을 하면서 애로사항, 학원 운영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고 하셨고 직접 영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냐고 이렇게 질문을 전달을 받았는데요. 일단 저는 지금은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굉장히 큰 대형학원에 그 브랜치 하나를 맡아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되게 커리어가 깔끔하게 25살에 시작해서 7년 동안 다른 일산에 있는 어학원에서 선생님으로 재직을 했고 그다음에는 또 7년 동안 제 자신의 직접 학원을 차려서 운영도 해봤고 지금은 이제 자리를 목동으로 옮겨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브랜치 학원을 맡고 있는 거라서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학원은 그 약간 직영으로 운영되는 학원이라서 저는 지금은 회사 같은 시스템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이 운영하는 학원, 그다음에 또 혼자서 제가 운영했던 학원, 그다음에 또 이제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는 대형 학원 다 일해본 경험이 있어서 선생님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래서 좀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뭐 메시지 창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질문을 해주시면 대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이 한참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할로윈 준비라서 좀 바쁜 때가 아닐까요? 네, 그래서 그때 굉장히 힘들었었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어떤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좀 궁금하신 부분을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대답을 해드릴게요.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실까요? 일단 타겟으로 하고 있는 학생층은 지금은 초등학교 6학년부터 그다음에 중학교 3학년까지 있는 학원에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했었던 학원은 고3까지. 그래서 고3을 제일 많이 가르치긴 했었어요. 그리고 사실 YL에 간 이유는 그렇게 해서 고3까지 가르치다 보니까 성적에 너무 압박감이 많아서 사실은 가르치는 타겟층을 좀 어린아이들로 가르치면 어떨까 싶어서 YL을 전공하게 됐는데 이게 지금도 아기가 보이지만 또 다른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상당히 또 이제 큰 아이들을 가르칠 때랑은 제가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 자체가 달라서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다시 저는 원래 큰 아이들 가르치는 걸로 돌아오긴 했는데요. 저는 영어 영문학과 원래 전공이고요. 그다음에 원래 다른 시험을 준비를 했었는데 졸업하고 나서 이제 이게 시험을 준비하다가 그냥 알바식으로 YBM ECC에서 초등학교 1, 2학년을 가르치는 알바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잘 맞아서 그래서 영어 학원 쪽으로 계속 그냥 묻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이제 저는 사실은 은평구에 있는 응암동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일산으로 넘어가서 한 1년 만에 중고등학교 애들 가르치게 되면서 좀 많이 적성이 맞았어가지고 영어 교육 쪽으로 좀 계속해서 하게 된 것 같고 이게 되게 귀엽다. 그게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고요. 뭐 강사로서의 그 생활도 저는 일단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건 좀 불가능해서 굉장히
굉장히 그런 부분도 좀 맞는 것 같아서 네,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진짜 친절하게 대답해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뭐지? 각각의 지금 진로를 선택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학원에 셋업을 하시거나 혹은 아니면은 학원에 이제 들어가서 일을 하시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궁금하면 이거는 직접 학원을 운영했다가 기업 학원으로 바꾼 이유는 개인의 좀 가치관에 따라 좀 다른데 저는 일을 할 때 한 세 가지를 보는데 첫 번째는 돈, 그 다음에 비전, 그 다음에 같이 일하는 사람 이렇게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자신이 돈에 대해서 가치를 둔다면 개인 학원이 정말로 돈은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리고 일한 만큼 나한테 돌아오는 구조기 때문에 개인 학원이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학원이 좀 커지고 선생님들을 써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건강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건강을 많이 잃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직접 학원을 운영했을 때 제가 혼자 7일을 일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든 학원 운영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사실은 잘못한 부분인데 이걸 좀 시스템적으로 쉬는 날과 일하는 날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이게 제가 아무래도 고등부까지 하다 보니까 애들 시험과 애들 이 스케줄에 맞춰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걸 좀 조절을 못해서 만약에 그런 거를 좀 잘 내가 경영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러신 분들은 저는 개인 학원도 추천은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다가 좀 많이 건강을 잃었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유산을 해가지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좀 학원을 조금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게 때 사실은 저도 고민을 했거든요. 다시 학원을 운영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이렇게 와야 될지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워라밸이 맞아요. 그래서 쉴 수 있는 날이 정확하게 있고 여기는 아무래도 이제 기업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월차나 연차 같은 경우도 좀 있는 학원이라서 그런 부분에서 좀 제가 많이 제가 운영하는 학원보다 물론 금액적으로 보면은 그런 부분은 좀 많이 적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다음에 또 비전인데요. 아무래도 저 혼자 운영할 때는 사실은 저 하는 일에 바빠서 사실은 이제 바깥 트렌드라든가 아니면은 영어 교육 전반적인 거 못 보는데 여기는 아무래도 와서 이제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고 그다음에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계속 배우게 되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나중에 내가 시작할 때도 뭔가 더 큰 리소스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사실은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저는 지금 굉장히 만족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일주일에 수업이 5일입니다. 주 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개인 학원 개원했을 때요. 홍보는 원래 그 이전 학원에서 따라온 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전 학원에서 한 5명이 따라왔는데 사실은 그 5명이 아이들이 홍보를 해줬어요. 그리고 제가 맡은 아이들이 좀 큰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중3, 고1 아이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을 좀 많이 데리고 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거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느끼는 부분인데 엄마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맘카페에 일단 소문이 나면 어떻게든 엄마들은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꼼꼼하다 이렇게 입소문으로 나게 되면 오게 돼 있어서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학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전단지나 이런 광고들은 전혀 효과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럴 마케팅이라 그래서 사람으로 홍보하는 게 제일 커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사실은 시드가 있었던 거라서 이 부분은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학원 수익이 흑자로 전환될 때까지 전 2달 걸렸습니다. 네, 2달 걸려서 그때 정확하게 5명으로 시작해서 2달 지나니까 아이들이 한 25명 정도로 그렇게 늘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원을 굉장히 빨리 키운 편이긴 한데 대신에 건강을 잃을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조금 잘 조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강을 많이 잃었어요, 저는. 그래서 머리도 많이 빠지고 그다음에 이제 주름살도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좀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그리고 개인 학원 하실 때는
이거는 팁인데 학년이 어디를 타겟으로 하는지가 좀 다른데요. 초등부는 전 잘 모르겠지만 중고등부는 확실히 주변에 이제 수학학원이나 과학학원 원장님들하고 빨리 친해지시는 것도,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 그 사이에서 애들도 서로 소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그래서 조금 그 같은 건물에 있는 수학학원이나 과학학원 원장님들과 빨리 친해지는 것도 애들 늘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게 처음에 세팅업 해가지고 홍보하고 애들 데리고 오고 이럴 때까지는 조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면 조금 많이 필요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주변에 아는 원장님들이 계시면, 그리고 그 원장님들한테 또 사실 주고받는 거잖아요. 저도 오면 또 그쪽을 밀어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좀 이용하시라고. 저는 사실은 그렇게도 도움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나중에 광고할 때도 같이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특히 고등부는 아이들이 수학하고 과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영어를 조금 밑으로 두거든요. 그리고 그게 제가 지금 봤을 땐 중등부도 좀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런 현상이. 그래서 좀 주변에 아는 이제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시간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잘 수학학원이나 과학학원 움직이는 시간대 피해서 짜거나 혹은 뭐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도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학원도 어느 정도 키우시려면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YL 수업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네. 이제 전 지금 초등부 6학년 같은 경우 원서 수업이 여기 있어서 원서 읽으시지 않나요? 원서 막 읽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원서 같은 거 읽을 때도 도움이 됐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배우는 이제 아동 심리학이라든가 그런 거, 발달 심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들하고 상담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럼 저는 YL 가서 이제 아이들마다 지능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도 사실은 처음 알았고, 우리가 지능이란 걸 평가할 때 그 아이들의 그런 아카데믹한 부분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평가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도 처음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상담할 때 많이 쓰긴 해요. 지금도. 그래서 저는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세상 모든 일은 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학원 면접중 강의 시연. 사실은 저희 학원만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강의력도 보고요. 선생님들 인성도 사실은 보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하는 직업이고, 그다음 저희가 어떻게 보면 교육 서비스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라든가 아니면 선생님들이 보여주시는 애티튜드 이런 걸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리고 왜냐하면 저희가 또 지도하는 친구들은 아직 미성숙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수업만 잘하신다고 뽑아가지고 또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또 어떻게 보면은 또 클레임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보는 편이고, 강의를 하실 때도 사실은 뭐 저희도 강의를 하는 입장이고 또 선생님들도 강의를 하는 입장인데 선생님들마다 뭐 약간 긴장하시고 그런 부분들 다 감안하고 보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도 어느 만큼 자신감이 있으신지 그런 걸 좀 많이 보는 편이고, 물론 뭐 내용이 정확하고 안 정확하고 그런 것도 좀 체크는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시강 들어갔을 때는 보통 자신감,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런 뭐 이제 애티튜드가 좀 어떤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쓰고, 그리고 수업은 저도 25살에 시작했는데 처음엔 다 못해요. 진짜 다 못해요. 근데 이건 스킬이라서 늘어요. 그래서 가르치다 보면은 나만의 방법이 생기고 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선생님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도 그렇게 좀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발전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 얘기하면서 그런 분들을 위주로 평가를 하고요. 그래서 좀 자신감 있게 강의 시연하시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고학년으로 갔는데 채용할 때 보는 것, 그 똑같은 말인 것 같습니다. 자신감하고 태도. 그리고 이게 또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큰 것 같은데 어려요. 애기들이기 때문에 어려서 선생님 말 한마디에 굉장히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치열업할 수도 있는 친구들이라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좀 많이 보는 편이고, 예, 그리고 저희는 계약 시스템이 있는데 그 계약을 다시 갱신할 때도 그런 부분에서 좀 평가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풀타임은 보통 하루에 모든 학원들이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보통 1시나 2시쯤 출근 아닌가요? 근데 저희는
근로자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휴게 시간 1시간 포함해서 9시간으로 계약을 하는 편이고, 원장님 재량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희 브랜치 같은 경우는 8시간 30분 근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파트타임으로 채용하는 학원들 같은 경우는 대형 학원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요즘에는 조금 추세가 바뀐 게 이제 이런 학원 강사 같은 경우도 근로자 성격을 띠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원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4대 보험이라든가 저희도 물론 마찬가지고 4대 보험을 다 해드리고 근로자 계약을 하고 월차나 이런 것도 좀 정확하게 그 계약서에 명시해 갖고 챙겨주려는 편이라서 아마 대치동이나 목동이나 일산이나 이런 대형 학원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그렇게 바뀌었을 것 같고요. 파트타임은 저희 학원에서도 뽑지 않고 있고 아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보시면 아직 개인 학원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뽑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그래서 그건 그렇게 하고 학부모 상담도 학원 선생님의 업무 중 일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합니다. 근데 원장의 성격에 따라서 이건 좀 다른데 학부모 상담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저희는 월 1회로 이제 정해놨는데 이건 뭐 근데 사실은 제가 선생님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거는 학부모 관리도 사실 선생님 실력이거든요. 그래서 그 학부모님이 제 편이 되려면 아무래도 소통을 많이 해두는 게 좋겠죠. 그리고 그 소통을 많이 해서 제 편으로 만드는 게 아무래도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담을 좀 일의 연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좀 이것도 좀 프로페셔널하게 해두는 게 좀 나중에 좀 좋지 않을까. 근데 엄마들도 똑같아서 네. 근데 네, 그리고 월차는 저희는 같이 쉽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쓸 수가 없어서 담당자다 보니까 네, 그다음에 목금 이렇게 일하고 토요일까지 월화 목금 토요일을 일하기 때문에 월 한 번은 이제 토요일 날 쉬죠. 그러면은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 그래서 그 월 1회 정도 이제 같이 쉬기 때문에 한 번 쉬면은 한 달에 한 번은 주 4회. 네. 어떡하죠? 저는 제 얼굴이 보이는데. 네. 그래서 그 주 4회 출근하는 거라서 그날만 기다립니다. 그날이 다음 주입니다. 그리고 공부방 창업. 공부방을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근데 만약에 선생님들이 혼자서 일하시는 게 편하고 나 혼자서 고정비 비용을 좀 줄여가지고 하고 싶다 그러시면 교습소를 차리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교습소랑 학원은 이제 그 평수에서도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학원은 어느 일정 정도 평수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소방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그 규제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제 교습소는 아무래도 그런 게 좀 자유로워요. 대신에 교습소는 다른 선생님을 채용할 수가 없어요. 혼자서 일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게 있긴 한데, 저는 사실은 학원을 차리면서 한 2년 차 정도에 후회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규모가 커지고 그러는데 저는 또 선생님들 그때 당시에 막 결혼하고 막 이런 거 같이 복잡하게 돼 있어가지고 내가 교습소를 차라리 해서 나 혼자 일했으면 좀 편했겠다라는 생각을 잠시 했던 적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이게 선생님들께서 나는 그렇게 크게 안 하고 나는 그냥 이제 애들 좀 몇 명만 가르치면서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학원보다는 교습소가 훨씬 더 좋습니다. 교습소가 조금 더 자유로워요. 그리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교육청에서 제재받는 것도. 네. 그래서 학원은 정말 뭐가 많아요. 점검 나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참여해야 되는 연수 같은 것도 좀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교습소는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네, 아무래도 수익 차원에서는 그럴 수 있죠. 좀 더 규모 있게 하고 선생님들도 좀 채용해서 쓰고 그러면 학원 원장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일한 교수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그거에 따라서 수익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수익 차원으로 보시면 저는 제일 잘 됐을 때는
2장까지 벌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2천만 원까지 벌어본 적이 있어서 수익으로 보시면은 학원이 내가 좀 더 규모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나가실 수도 있어요. 네. 질문이 또 있을까요? 제가 지금 교습비 정해져 있죠. 지역마다 정해져 있고 이거 학원 그 교육 신고하실 때 교습소 신고나 이런 거 받으실 때 학원은 1분 단위로 계산이 돼요. 교육비들이. 그래서 교육비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한선을 수업을 많이 늘리시면 돼요. 이게 수학학원이 되게 많이 받거든요, 돈을. 근데 그 이유가 수학학원 불러다가 자습시키는데 그것까지 다 껴요. 관리비로. 그러니까 모의고사 이런 것도 돈이 계산이 되니까 선생님들이 만약에 그 교습비는 선생님들이 써서 내는 거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모의고사 넣고 뭐 자습시간 넣고 그러시면은 수업시간 많이 늘려서 많이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지역은 네, 지역마다 아무래도 있죠. 그리고 지역마다 많이 차이 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방보다는 네, 서울이나 이런 데들이 서울도 좀 지역마다 좀 다르죠. 다른데 예. 그리고 이 교습비에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 게 뭐 모든 상품 가격이 그렇지만 어, 올려받기가 힘들어요. 처음에 시작한 거에서. 그러니까 애초에 설정을 잘 하셔서 진짜 나중에 교육비 올려받으려면 10,000원 올릴 때도 되게 구구절절절절 설명해야 되거든요. 뭐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근데 하시다 보면은 아, 내가 이 돈 받고 이렇게 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좀 가격을 좀 잘 생각해서 정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돈 같은 경우에도 교육비 아끼지 않아요, 엄마들이. 교육비 아끼지 않으니까, 예. 그리고 싸게 하면 선생님도 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조금 고급지게 받으시는 게 좋아요. 예. 그리고 이게 교육비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 확실히 목동은 그 교육비가 그 교육의 질과 좀 연관되는 것 같아요. 엄마들 생각에. 그래서 싸게는 받지 마세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6학년 수업은 이거는 사실 저희는 모든 수업이 시스템화 돼 있어서 진도표가 사실은 내년 2월 달까지 다 나와 있고 거기에 따라 선생님들이 다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라서 그거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이거는 저희는 그냥 아예 다 직영이라서 그런 건 없고요. 네, 저도 월급 받는 입장이라서 이건 뭐 본사에서 비용이 책정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리고 네, 맞습니다. 저는 정의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물어보시는 게 본사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게 잉글루, YBM 잉글루 이런 것들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한 친구를 보니까 책값이 있더라고요. 네, 저는 제가 경험하진 않았고 저랑 같이 오랫동안 일하셨던 선생님이 대치동에서 개포동에서 YBM 잉글루를 하셨는데 거기에서 할 때 보니까 책값이 있어요. 그래서 매달 지불해야 되는 그런 책값들이 있어서 예, 예, 그게 조금 골치 아픈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매달 내야 되는 돈들이 있으니까. 그게 일종의 로열티 아닐까요? 책을 사서 봐야 되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게 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크게 인테리어나 그런 것들은 큰 시스템 따라가니까 크게 어렵진 않았는데 약간 그 돈이 아깝다고 얘기하긴 했었어요. 예. 왜냐면은 개인 학원이면 자기가 책 골라서 그냥 사고 거기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데 필요 없는 책도 사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니까 네, 그런 것 같았어요. 네. 정의조 주니어는 다 영어로 100% 수업하고요. 저는 정의조 시니어이기 때문에 한국어로만 수업합니다. 네. 그래서 주니어 학원으로 가시면 영어로만 수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주니어가 지금 아마 저희가 마포도 열어서 확장 추세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회사도 지금 계속 채용 중이니까 많이 지원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주니어까지는 100% 영어 수업으로 그다음에 시니어는 저희는 철저하게 한국식 영어이기 때문에 내신 수업 위주로 돌아가서 예, 한국어로 수업입니다.
네, 또 그러신 걸로 알고 있어요. 주니어에서 오신 주니어 선생님들은 제가 여쭤보니까 네, 외국 경험이 많으신 분들 혹은 외국에서 대학교까지 나오신 분들이 좀 많으시다고 비율이. 근데 저도 제가 관리한 건 아니라서 100%는 모르겠지만 그러신 게 있고 시니어에서도 지금 같이 일하시는 선생님들 중에 외국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조금 있어요. 네, 저는 없습니다. 저는 한국에서만 100% 공부를 해서. 네. 또 있으실까요 혹시? 이 아닙니다. 네. 근데 이게 저는 그 선생님들한테 가장 많이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게 학원에서 어느 학원에 가서 일하든 내 편이 많은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도 나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 수업에 빠졌을 때 왜 그 선생님이 안 들어와요?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아이들한테도 아이들도 내 편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수업을 좀 잘해야 되고 네, 이 잘한다라는 기준이 좀 다른데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원하는 수업은 100%다 모든 지식을 전달하는 수업이라고 좋은 수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그 정도로 집중력이 있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초등부도 그렇고 중등부도 마찬가지고 큰 아이들도 마찬가지인데 그 아이들이 다 뭐 저에게 뭐 물론 아카데믹한 부분을 원해서 오긴 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모든 걸 다 가르쳐 준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다 흡수해서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뭐 계속해서 말만 하는 교육은 전혀 그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하고 아이들하고 이제 상호작용을 얼마만큼 잘하는지가 선생님으로서 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사실은 내 편이 많아야지 학원에서 내 위치도 공고해지고 그 다음에 내 위치가 공고해져야지 어떤 나에 대한 권리도 주장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학부모든 학생이든 제 편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개인 학원을 운영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지 그분들이 또 나가서 다른 분들을 소개시켜 주시고 또 그런 게 생기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제 수업을 하실 때 좀 얘네를 그냥 내가 이 페이를 이만큼 받았으니까 이 정도 가르쳐 주고 말아야지 이거가 아니라 내가 얘네한테 얼마만큼 더 해줄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어느 만큼 더 이제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그게 꼭 비단 공부만은 아니더라도 그런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이 혹시 뭐 인터넷 강의 듣고서 이제 성장하신 선생님도 계실 거고 저는 사실은 올해 이제 39살이고 내년에 40살이 되기 때문에 인터넷 강의 세대는 아니지만 뭐 다른 선생님들 인터넷 강의 유명하신 분들 보면 수업만 100%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했던 어려운 얘기 그런 것들 하는데 저는 그게 호흡이라고 생각하는데 수업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저의 철칙은 그래서 한 번 놀아주고 하나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날에 가르쳐줄 거 꼭 하나씩만 정해가지고 그걸 좀 반복시켜서 근데 그게 이제 포인트라고 하는데 그것들을 이제 캐치해내는 게 이제 세월이 가면서 쌓인 스킬이긴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계속 염두에 두고 수업을 해온 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정말 중요한 거는 제 편이 있어야 돼요. 애들도 저를 좋아해야 되고 학부모도 저를 좋아해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학부모 같은 경우도 전화했을 때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그냥 그리고 학부모님도 솔직한 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 이제 뭐 학기 말에 얘 잘해요 뭐 이런 것만 얘기한다고 상담이 되는 건 아니고 못하는 게 있을 때 혹은 애가 좋을 때 저는 애기들 졸거나 이러면 잘 전화하거든요. 오늘 뭐 땡땡땡이 뭐 계속 줬는데 학교에서 피곤한 일 있었나 봐요. 이런 것들 얘기해드리고 그러는데 그런 거 되게 엄마 입장에서는 얼마나 선생님이 우리한테 관심을 가지면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줄까? 하는 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죠. 근데 이걸 내가 여기까지 해야 돼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그쵸. 거기까지 해야죠. 왜냐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요거 사실은 완전 전쟁터거든요, 여기도.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가 또 하나씩 내 편을 만들어 갈 때는 또 거기까지 내가 하고 있다라는 걸 엄마들한테도 보여주고 애들한테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되지 않을까. 왜냐면 사실은 이거는 진짜 제가 많이 하는 말인데 뭐 지금 뭐 여기 테솔 정도 하시고 그다음에
뭐 일산이든 대치동이든 뭐 옥동이든 아니면 서울 기타 지역이든 어디든 내가 영어를 가르치겠다, 영어 학원을 하겠다, 영어 강사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 영어 실력이 굉장히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솔직히 말해서 뭐 투부정사 가르치라 그러면 거의 다 비슷한 내용들 가르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차이는 내가 얼마만큼 애들하고 호흡을 하느냐, 그 선생님이 애들이 모르는 부분 어디까지 캐치해서 가르치느냐,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좀 상호작용을 해야 되겠죠? 저는 학생들 가르치며 커리어를 키워가게 되면 그러게요. 저는 최종 비전이 글쎄요. 저는 일산에서 제가 고양예고 반을 맡았었거든요. 일산에서 고양예고 반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고양예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걔네들이 굉장히 대학을 잘 갔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일산에서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자만심일 수도 있는데 더 이상 가르칠 애가 없다. 서울로 옮겨보고 싶다. 그래서 목동에 온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네, 목동에서도 되면은 저는 사실 여기 온 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네, 그 목동 1타가 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학원은 엄청나게 더 키우고 싶은 게 저의 목표고요. 아, 이것도 제가 좀 마인드가 좀 다른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전 학원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학원도 마찬가지고 제 이름의 학원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이 공간이 이곳이 제가 이따 감으로 해서 더 멋진 곳이 더 좋은 곳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제 커리어에 한 줄 썼을 때도 그 학원이 좋은 곳이어야지 아 거기서 가르치셨어요? 라는 얘기가 나오지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이것도 저의 하나의 자산이기 때문에 여기를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게 저의 최종 비전이고 그 다음에 커리어는 사실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단기간 목표로 여기 지금 제가 맡은 캠퍼스를 굉장히 많이 키워놓는 게 저의 목표라서 지금 일단은 최종 비전 같은 거는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초등 수업에는 놀이 요소 넣으면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실제 들어와서 초등 수업 하실 때는 인원이 좀 중요한데요. 인원이 5명, 6명까지는 뭔가를 막 게임을 하고 액티비티를 해서 막 시키고 할 수 있는데 저희 학원은 기본적으로 9명, 10명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대혼란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런 걸 시키면은 사실은 활용하기엔 조금 힘들고 근데 이제 초등부 수업은 확실히 주입식으로만 하면 애들이 집중력이 진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많이 시키긴 해요. 막 뭐 발표도 시키고 해석도 시키고 그리고 저희는 한 2달에 한 번씩 그 UCC 만드는 게 있어서 그런 거 하면서 뭐 예, 아이들 같은 경우에 조금 더 활동을 하도록 하긴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제 수업 지도안에 넣어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하기가 좀 힘든 구조라서 네, 하진 않고 있습니다. 다른 거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다들 잘 하실 것 같습니다. 유치부 여기 많아요. 많고 선생님들 만약에 하실 거면은 유치부는 어디가 많냐면 뉴타운에 많아요. 뉴타운 쪽을 공략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뉴타운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테스트하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뉴타운이 좀 버려진 도시라서 여기 대표적으로 제가 지금 친정이 은평 뉴타운이거든요. 근데 그 옆에 보시면은 원흥, 삼송, 지축 이래서 뉴타운이 엄청 크게 생겼어요. 근데 거기 엄마들이 지금 보낼 학원이 없어서 은평구로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데 쪽에 뉴타운 쪽 공략하시는 게 좋고 그런 뉴타운은 오히려 중고등학교 들어가시면 안 돼요. 중고등학교 애들이 없어요. 거기는. 그리고 중고등학교를 생각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뉴타운 학교 미등 데이터가 없잖아요. 엄마들이 거기 있는 학교에 대한 미듭이 없어요. 대학을 보낸 게 없기 때문에 아웃풋이 없기 때문에 그럼 그 엄마들은 학교는 거기로 보내더라도 학원은 구도심의 학원을 보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뉴타운에다가 중고등학교를 만드실 거면 최소 한 10년에서 20년 후에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유치부, 초등학교 저학년 이런 아이들을 노리실 거면 뉴타운 아니면은 중고등학생이면 구도심으로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여기 목동 같은 경우도
학령 인구 초등학교 6학년 되면 이사 온 아이들이 제일 많아요. 구도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선 중고등학생은 되지만 근데 뭐 초등학교 아이들도 많기 때문에 주니어가 아마 네. 그래서 이 주니어가 아마 1학년 때부터 받는 걸로 아는데 거기도 잘 되긴 하는데요. 여긴 워낙에 학구열이 뛰어난 동네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보통 다른 데들 같은 경우는 새로 생긴 아파트들 주변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테솔 저는 사실 YL 굉장히 어드밴티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영어 러너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이 간판 걸고 하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살리셔서 하시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이제 조금 어린 어머님들 보내시는 분들일수록 시설에 많이 어린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시설을 많이 따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조금 커버가 되면은 네. 아니요. 저는 없습니다. 저는 못 봤어요. 저는 숙명 테솔 졸업생 분들을 어떡하지? 근데 저 그때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이랑은 연락해요. 지금도 동기들이랑은. 네, 동기들이랑 연락하는데 그 전에는 제 자폐아에 안 참여해서 그런가? 잘 모르겠고 당겨주는 거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근데 저희 학원에 지원하시면 혹시 한 줄 쓰시면 제가 네, 참고해서 네, 총괄 원장님과 대표 원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당겨드리는 거는 학원에서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른 거 제가 이게 뭔가 뭘 질문하실지 몰라서 사실 질문을 해주시면 대답을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서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일단 9시에 수업이라서 8시 한 50분까지 할 수 있어서 새 아파트 상가? 새 아파트 상가? 애들이 크지 않았을 거예요. 뉴타운에 들어오는 아이들 연령대가 어리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상당히. 그거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주변 건물에 피아노 학원이랑 그 다음에 태권도 학원들 있잖아요. 그게 많으면 그 동네 애들 어린 거예요. 거기다가 중고등학생 하시면 안 돼요. 중고등학교 애들이 안 와요. 애들 어리면은. 학습 분위기 안 좋다고. 그러니까 보셔서 그 상권이거든요, 그것도. 그래서 뉴타운 아마 가시면 그게 제일 많아요. 음악학원, 피아노 학원, 태권도 학원, 뭐 그런 학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학원들 있으면은 중고등학생은 아마 학원을 하셔도 선생님이 엄청나게 뛰어나지 않은 이상 안 올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이들, 이게 중고등 애들이잖아요. 걔네도 가는 동네가 있어요. 네. 네네. 그래서 그렇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새 아파트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원 하실 때 꼭 수강료 잘 조절해서 처음부터 잘 조절해서 받으시는 게 좋고 다음에 항상 말하지만 저는 애는 아직 안 낳았습니다. 유산하고 나서는 애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애는 안 낳고 그러게요. 아니 죄송하지 않으셔도 그 풀타임 근데 이게 또 네, 주니어는 조금 빨리 끝나지 않나요? 근데 저는 이게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는 양적인 시간 좀 줄더라도 질적으로 조금 케어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사실 이제 제가 애가 없어서 이거 이렇게 함부로 말해도 되는 건가 싶은데 지금 네, 학원. 근데 저는 저희 학원에도 지금 애들 있으신 어머님들 있으신데 또 이게 또 나름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오전 시간 또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조금 하시고 저희는 또 주 5일째라서 수요일하고 이제 일요일 날 운전하기 쉬니까 조금 나은 것 같긴 한데 또 아직 주 6일 하는 학원도 많고 그래서 이건 사실은 잘 알아보기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지금 제일 과제랑 그런 게 제일 많을 때 아닌가요? 시험이랑 되게 저도 일하면서 해가지고 그때 테스트를 되게 힘들게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테스트 한 거 되게 재미있게 들었고 그다음에 되게
영어를 다른 측면에서 한 번 더 살필 수 있는 계기가 됐어서 예, 좀 다른 차원에서 접근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수업에도 약간 알게 모르게 좀 활용이 됐겠죠? 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스토리북 같은 거 할 때, 제가 최근에 스토리북을 했는데 애들한테 칭찬받았어요. 잘한다고. 잘한다 칭찬받았는데 아마도 이게 YL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칭찬받았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YL 하시는 거 충분하게 즐겁진 않겠지만, 즐겁진 않을 것 같지만 잘 이렇게 따라가시고 공부하시면 충분히 강사로서의 면면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저에게 이제 시간이 10분 있습니다. 선생님들 빨리 질문을 해주시면. 네, 저의 레벨 테스트는 학원 입학 때 학원에서 알아서 해주죠. 그래서 이거 레벨 테스트 같은 것도 하실 때 개인 학원 하실 분들은 잘 생각해서 시험지 만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시험지 구성은 초급부터 고급까지 있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 그때 제 개인 학원 할 때는 초급 5문제, 중급 5문제, 중급에서도 중상위급 5문제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고급 이렇게 5문제 이런 식으로 해서 했었는데, 막 그 자료를 막 거창하게 만드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애들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내신 교재로 만드셔도 돼요. 중학생, 고등학교 문제도 되게 많거든요. 인터넷에 황인영 영어 카페나 이런 데 가면은 많으니까 그런 거에서 이용하셔가지고 레벨별로 이렇게 그 문제 레벨 테스트 내에서 레벨이 구분이 되게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로 초급을 얼마만큼 맞췄는지, 중등을 얼마만큼 맞췄는지, 고급을 얼마만큼 맞췄는지 그런 것들이 확연하게 보여야지 엄마랑 상담할 때도 좋아요. 그리고 웬만한 혹시 더 이제 또 개인 학원이니까 정성이 들어가셔야겠죠? 정성이 들어가면은 그 레벨에 넣으실 때 이게 단어 측정하는 문제, 그 다음에 문법 측정하는 문제, 그 다음에 리딩 측정하는 문제. 그래서 단어 같은 경우 좀 부족해도 리딩을 감으로 워낙 랭귀지 센스가 좋아가지고 맞추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상담의 기술이거든요. 그러면 엄마들한테 얘는 독해는 지금 조금 어느 정도 하는데 지금 하는데 단어가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런 것들도 다 상담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좀 그런 식으로 구분하시는 게 좋고, 저희는 레벨 테스트가 학원에 이미 있어서 온라인 테스트의 점수 기준도 있어서 그걸로 보는데, 스티커판 있어요. 스티커가 있는데 저는 전 맨날 까먹어서 안 줘요. 그래서 조금 원성이 있어요. 네, 이거 막 5개 모아야지 바꿔주고 이러는데 제가 맨날 안 주거든요. 그래서 조금 원성이 자자하긴 한데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고등학생 같은 경우 가도 약간 리어드가 있어야지 애들이 좀 더 돼요. 그리고 저는 학원 다니는 게 애들도 관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학원에 오는 아이들이 학원 들끓어요. 학원에 자꾸 오는 걸 좋아하게 만들려면 선생님이 학원 오는 걸 즐겁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고등부 학원 할 때 좀 웃으실지 모르겠지만 할로윈도 했습니다. 네. 애들하고 같이 할로윈 파티도 하고 학원 오는 게 재밌게. 그러니까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학원에 와서 그래도 재밌으니까 가야지. 오면 이제 몰래 한 개씩 가르쳐주고 이제 오늘 하나 배웠다 막 이러고 보내고 이런 것들을 해야지. 네. 네,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거를 있잖아요. 선생님들만 이제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이게 제 정성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때 그렇게 챙겨줬던 아이들이 지금도 연락해요. 지금 걔네들이 24, 25 이런데, 지금도 스승의 날 되면은 찾아오고 기프티콘 보내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잊지 않아요. 선생님 그렇게 해준 거에 대해서.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 거기는 제 학원이었기 때문에 사비로 하고 여기는 비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크리스마스 파티 할 건데 비용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데요. 선생님들이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원장들이 못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데 원장들은 항상 피드백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거기까지 내가 말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말을 했어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다른 사람보다 승진도 빨랐고 그다음에 항상 원장님도 피드백이 필요해요. 어딜 가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런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는 말씀을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게 같은 원장의 입장에서 보면 문제점만 제기하는 사람은 조금 밉상이죠. 그렇죠. 근데 문제점에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대안까지 갖고 가면 그 사람은 더할 나위 없이 보석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 대안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일 건지 안 받아들일 건지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원장의 몫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선생님이 그 정도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원장님도 더 신뢰를 하게 되고 또 거기에서 또 이게 네. 평강사로 계속 일하시는 분이 있고 팀장을 달고 부원장을 달고 원장을 달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개인 학원을 차릴 때는 타이틀이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뭐 어느 학원 출신보다는 어느 학원 팀장 출신 다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학원 팀장 출신, 어느 학원 뭐 부원장 출신 이런 것들 다 써놓는데 그러면 거기 조직 내에서도 또 하시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문제점과 그 대안에 대해서 원장님한테 잘 얘기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 게 만약에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하고 싶다. 그러면 꼭 비용 처리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거는 원장님을 위한 학원을 더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건 사비로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잘 평가를 안 해준다. 내 말에 대해서 잘 내가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그 원장님도 거기까지 아닐까요? 더 이제 더 좋은 조직을 찾아보시거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귀 막은 원장님들 있어요. 귀 막고 잘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하는 원장님들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 그런 곳에서는 일 오래 하시지 않을 것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게 확실히 저의 가치는 제가 결정한다고 자꾸 제가 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제가 노력하고 있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셔야 되고요. 학원에서도 일할 때도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그거는 거기 학원은 더 발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좀 더 큰 학원 제가 봤을 때는 테솔 이렇게 전공하실 분들이면 영어 실력 굉장히 출중하실 것 같은데 더 좋은 학원들 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비 이런 거 쓰시고 희생하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해주는 곳을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선생님들 또 제가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네. 감사합니다. 네. 네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하시다가 모르시는 거 있으시면 제가 제 메일 주소를 여기 공개적으로 남겨드릴게요. 그쪽으로 메일 주셔서 질문하셔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테솔 전공하셨다고 꼭 저희 학원 입사 지원하실 때 써주시면 큰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원 같은 거 세팅업 하시거나 이런 거 있어서 어려운 점 있으시면은 질문 이제 이메일로 주시면 제가 확인한 대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좋은 직업입니다. 프라이드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시면 충분히 학생들한테도 인정받고 그다음에 어머님들한테도 인정받으실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좋은 곳에 입사하시고 그다음에 학원을 차리실 때도 좋은 학원 차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만 저는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